자, 김건희 특검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죠. 다음 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바로 모레입니다. 6일 처음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할 의혹이 워낙 방대해서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1차 조사에서는 일단 수사가 많이 진척돼 있는 분야죠. 공천 개입 의혹을 먼저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저는 특검에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모두 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저대로 이제 굉장히 그 공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PR을 하고 뭐 신청 지원서도 내고 또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 말고는 그게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치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공천 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영상에서 보신 이 김영선 전 의원. 지금 역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 조사까지 이제 마치게 되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 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셈인데요. 자, 이제 윤 전 대통령 내외만 마지막 조사를 받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당사자입니다. 네. 두 번, 한 번은 공천을 받았고 한 번은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떠한 지금 그 진술을 하느냐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잊혀지고 있지만 칠불사 회동이란 거 기억하시죠? 네. 칠불사 회동으로 말미암아 명태균 씨라는 정치 브로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칠불사 회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 녹취록이 있다 해서 이준석 대표를 그 칠불사까지 오게 해서 그것을 건넨 겁니다. 건네고 그 대가로서 비례대표 1번을 받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공천을 받았던 그 건과 그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던 건 이 두 건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을 자신이 막아줄 이유가 지금은 없다. 아마도 진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어떤 밑그림이 다 짜여졌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질문들을 완전히 구성을 할 수가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는 6일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주가 조작 의혹도 함께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특검에서 어떤 조사 받으셨나요? 오늘 참고인신 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원금 보장이나 수익 배분 약속하셨습니까? 김영사도 주가 조작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 김건희 특검이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한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두 사람을 조사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김 여사 조사 전에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3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인사들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수사가 점점 진척이 되는 모양새였는데요. 권오수 전 회장이야말로 뭐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다라니까 뭐 관계자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뭡니까? 코바나 콘텐츠의 사내 이사로 등기까지 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네. 이 시점이 중요한데 사내 이사로 재직했던 그 시점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거래했던 정황이 지금 특검에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그 거래가 있었던 시기는 김건희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추정되는 시기에 이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뭔가 가까운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사내 이사로 등재가 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내부 정보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가장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처벌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네. 기소되지 않은 여러 이득을 상당히 많은 받은 사람들, 쩐주들 이 기소가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심지어 의견서에 권오수 회장과 경제적 공동체로 진짜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익을 크게 받은 그 일군의 무리에 최은순, 김건희 두 모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특검의 시각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정말 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만 16개 혐의였고 지금은 하나씩 둘씩 더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김건희 특검은 오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도 소환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명 집사 게이트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빌소프트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80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5억 투자라는 경위가 어떻게 됐어요? 계열사 투자에 직접 개입하신 거 맞으십니까?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 있었습니까? 당시에 사법 리스크 제기되던 때인데 대가성 바라신 거 아닌가요? 자, 특검은 일명 집사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영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죠. 지난 1일 HS 효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조현상 부회장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고인이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뭔가 특검이 또 조현상 부회장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압수수색 이후에 소환을 했는데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압수수색에서 어떤 결정적인 피의자 신분을 좀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추정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사실 예상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5억이라는 그런 투자금을 4개의 계열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회사의 불이익, 그러니까 회사에 결정적인 어떤 손해를 끼치게 했다라는 상태에서의 배임 혐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순한 배임 혐의를 뛰어넘어서 왜 굳이 그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앞날이 불투명한 그런 회사에 투자했을까를 돌아보면 당시에 이 조 부회장에게 사법 리스크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건 이 회사가 이 부회장으로 있는 HS 효성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서 이 투자를 35억의 투자를 감행한 게 아닌가. 검찰은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확보를 해서 그 여죄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라이브 플러스 여기서 특검 내용 짚어봤고요.